안녕하십니까.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아파트 임장러 IMTV입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23년 2월 미분양 물량 최고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미분양 최다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구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구 안에서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23년 상반기는 공급 폭탄과 하락의 공포에서 매도는 최대 폭의 마피와 최저가의 매물을 던졌습니다.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 위주의 거래량이 늘었고 입주 기간이 지나면 그 단지는 바닥을 다지고 분양가에 가까운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입지 좋은 준신축, 준구축으로 전해지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에도 활력이 더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을 크게 보면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미분양 무덤이다. 악성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고 건설사들의 PF 대출 문제 등 경기가 어렵게만 보입니다. 평균의 함정,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의 대구 부동산 시장은 그 내면을 들여다볼 시기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보고 있으면 살아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의 빠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개별 단지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 핵심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3월 8일 실시간 기준 대구 관심단지 랭킹 2위인 동대구역 센텀 화상파크 드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역 센텀 화상파크 드림은 신암 뉴타운이라는 대거 입주 물량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단지입니다. 청약 당시 뉴타운의 다른 단지와 다른 분양 시기로 인해 조정 대상 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조건이었으며 중도금 무이자였던 주변 단지와는 달리 유이자의 부담까지 않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된 단지입니다. 24년 3월 입주 예정인 동대구역 센텀 화상파크 드림은 총 22개 동 1458세대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었고요. 21년 12월 분양 1순위 일부 미달로 현재 미분양 상태입니다. 84 타입 분양가는 4억 9,600에서 5억 5,800만 원이며 확장비 2,900만 원, 기타 유상 옵션이 있습니다. 75 타입 분양가는 4억 2,100에서 4억 6,700만 원이며 확장비 2,700만 원입니다. 도보 10분의 신성초 배정이고요. 지하철 동구청역과는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동대구역 센텀 화상파크 드림의 조합원 입주권은 고공행진하던 시기에 프리미엄은 3억 원에 육박했으며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중반임을 감안하면 6억 중반까지 상회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2억을 밑도는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신암 뉴타운의 입주 아파트 중 마지막 시기의 분양이라 23년 입주한 동대구역 화상파크 드림과 비슷한 분양가로 전매 제한, 입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자금 계획이 되지 않으면 청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 해제되었어도 마피로 던져지는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실입주율이 높은 단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공포에서도 가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전매 제한이 해제되며 직거래를 제외하면 23년 9월 84 타입 7층이 5억 7,850만 원으로 최고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저층과 3층 이하를 제외한 네이버 호가는 마피 폭이 가장 큰 84B 타입 5층 매물이 마이너스 3,500으로 5억 3,680만 원부터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84의 경우 약 2,500만 원의 이자를 감안한다면 마피 1,000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75 타입의 경우 23년 10월 10층이 5억 413만 원으로 최고 거래되었고요. 현재 네이버 호가는 8층 매물이 마피 2,000, 4억 7,030만 원부터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 약 2천만 원을 감안하면 무피의 매물인 것입니다. 세대수 대비 그리고 다른 입주 단지들에 비해 매매 및 전월세 매물의 절대량이 적은 편이며 실입주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매물 선택의 폭은 크지 않고 다만
미분양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센텀 화성파크의 5구 타입과 84A 타입은 모두 분양되었고요. 7호 타입 저층 소량과 84B 타입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7호 타입은 일반적인 판상형 구조이고요. 84B 타입의 경우 팬트리 옵션이 매력적인 세련된 스타일입니다. 현재 미분양의 경우 중도금 후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페이백과 가전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이자와 페이백으로 마피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물을 선택하실 때는 나온 매물과 미분양 매물을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은 지난 3월 1일에서 3일까지 사전 점검이 있었습니다. 단지의 인상은 조경 및 단지 구성이 다채롭고 동간거리가 생각보다 넓게 잘 빠졌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얼마 남지 않은 매물 선점으로 인한 긴박감도 볼 수 있었고요.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암동만 본다면 23년부터 24년의 총 입주 물량이 약 6,000세대입니다. 이에 더해 신암 뉴타운은 코오롱과 현대 등 총 4곳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며 도시철도 4호선 개통 예정으로 동대구 일대는 앞으로도 개발 호재가 더해질 곳입니다. 여기까지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선택권, 곧 입주를 앞둔 미분양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을까요? 대구의 공급 폭탄에도 분양가를 할인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페이백이라는 명목으로 분양가는 건드리지 않고 돌려주는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미분양의 양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혜택을 제한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주변 단지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미분양권은 사도 될까요? 사도 된다면 어떤 것을 사야 할까요? 미분양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주변의 거래가를 확인하시고 추세를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반대로 줄어드는 추세인지에 따라 달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난다면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줄어드는 추세라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 단지나 선택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미분양 단지 중 미분양의 비중이 적은 단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비중이 적은 단지를 선택하려고 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남은 게 저층 매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미분양 비중이 많은 로얄동, 로얄층, 아라를 선택할 것이냐, 미분양 비중이 적은 저층을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미분양은 완판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승 전환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곧 소진될 미분양 비중이 적은 저층이 되겠네요. 24년 분양가 상향은 시작되었습니다. 곧 그 상향된 분양가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미분양 단지가 앞으로 나올 분양가 대비 싸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23년에는 부동산 하락기였지만 동대구역 화성과 더샵 디오엘로의 매물 소진의 속도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그만큼 단지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를 보실 때는 입지 등 크게 보시고 단지를 선택한 후에는 디테일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IMTV는 앞으로도 임장을 통해 본질적 가치를 들여다보며 다양한 각도로 시장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미분양 단지 정보와 단지 및 동호 선택에 도움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